텍스트 마이닝으로 논문 쓰다가 TF IDF 분석에서 TF 값이 빈도값과 동일하게 나와서 데이터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대학원생분들 계시죠? 안녕하세요. 텍스트 마이닝으로 논문 쓰시는 대학원생 여러분. 오늘은 텍스트 마이닝의 핵심 기법 중 하나인 TF IDF 분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TF 값과 빈도값이 동일하게 나오는 현상과 그 개선 방법에 초점을 맞춰볼게요. 먼저 사용했다는 의미입니다. 간단히 말해 단어가 문서에 등장한 횟수를 그대로 TF 값으로 사용한 거죠. 예를 들어 사과라는 단어가 5번 나왔다면 TF 값도 5가 됩니다. 이 방식은 구현이 쉽고 직관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서 길이에 따른 편향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도 있죠. 그래서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 개선된 TF 계산 방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방법은 로그 정교화입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TF 값에 로그를 적용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극단적인 빈도 차이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단어가 10번 등장했고 다른 단어가 100번 등장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단순 빈도를 사용하면 10배 차이가 나지만 로그를 적용하면 그 차이가 훨씬 줄어듭니다. 이는 특히 긴 문서에서 유용한데요. 문서가 길수록 특정 단어가 반복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이때 로그 정교화를 사용하면 그 단어의 과도한 TF 값을 적절히 줄여줄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는 TFTD log 1 플러스 FTD 형태로 표현되는데 여기서 FTD는 문서 뒤에서 단어 T의 빈도수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증가 빈도 방식입니다. 이 방법의 특징은 문서 내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진 단어를 기준점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 기준점을 이용해 다른 모든 단어들의 상대적인 빈도를 계산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100번 나왔고 우리가 관심 있는 단어가 50번 나왔다면 이 단어의 증가 빈도는 0.75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문서의 길이에 상관없이 단어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어요. 긴 문서든 짧은 문서든 일관된 척도로 단어의 중요도를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수식으로는 TFTD 0.5 플러스 0.5 FTD max FTD TD로 표현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진 빈도 방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 방법은 단어의 빈도를 세는 대신 단어가 문서에 존재하는지 여부만을 고려합니다. 단어가 한 번이라도 등장했다면 1, 아예 등장하지 않았다면 0으로 표시하는 거죠. 얼핏 보면 너무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이 방법이 유용한 경우가 꽤 많아요. 예를 들어 문서 분류 작업에서 특정 키워드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뉴스 기사를 주제별로 분류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경제 카테고리의 기사인지 판단할 때 주식, 금리, 투자 같은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보다는 이런 단어들이 있는지 없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진 빈도 방식이 매우 효과적이죠. 수식으로는 간단히 TFTD 1단어가 문서에 존재할 경우 0 그렇지 않을 경우로 표현됩니다. 이런 방식들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여러분의 데이터 특성과 분석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서 길이가 매우 다양한지, 특정 단어의 빈도가 극단적으로 높은 경우가 많은지 등을 고려해야 해요. 또한 단어의 존재 여부만 중요한지 아니면 빈도의 차이도 중요한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점은 TF는 TF, IDF 계산에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TF 값은 IDF 영문서 빈도와 곱해져 최종적인 TF, IDF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이를 통해 특정 문서를 잘 대표하는 중요한 단어를 식별할 수 있죠. 정리하자면 TF 값이 단순 빈도와 동일하게 나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분석을 원한다면 앞서 소개한 다양한 정교화 방식들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텍스트 마이닝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TF, IDF 외에도 월드 임베딩, 스타펙 마더링 등 다양한 고급 기법들이 있으니 항상 새로운 기술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의 텍스트 마이닝 여정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늘 호기심을 갖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다루는 데이터와 풀고자 하는 문제를 깊이 이해하는 거예요. 기술은 도구일 뿐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